자,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중학교 내용이랑 되게 많이 겹치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좀 고등학교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뭐냐면 이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과의 관계, 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지금 얘는 방정식이잖아, 그제? 근데 이 방정식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보세요. 사실은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야. 근데 이 y는 0은 바로 뭐냐? y좌표가 0인 점을 모아놓은 x축이고,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 사실은 2차 방정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지만 이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을 의하는구나. 그럼 얘가 만약에 근이 두 개야. 그럼 x축과의 교점도 두 개고, 얘의 근이 하나야. 그럼 x축과의 교점도 하나고, 얘가 만약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x축과의 교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가 없어. 허근이야. 판별식보다 작아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아서 항상 양수값을 갖거나 항상 음수값을 갖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이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어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면, 그럼 그 중근이라는 것이 축과의 교점인데, 그럼 축과의 교점이 하나니까 그래프가 접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래서 나중에 부등식 때 하시겠지만 뭐 항상 성립한 조건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판별식보다 커. 그럼 근이 두 개야. 그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때 판별식을 우리가 보통 사용한다. 뭐 이런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이제 92페이지 밑에. 야,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떠냐? 어차피 2차 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을 찾는 과정도 이 둘이 서로 같다. 그러니까 2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넘기면 100% 2차식이들. 그럼 또 2차 방정식의 해가 몇 개냐에 따라 또 교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 판별식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x축과 어떤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뭘 구한다? 위치관계.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지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봐. 자, 세 번째 나오는 이제 근의 위치.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 근의 분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의 분리. 저거 얘를 보통 근의 분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야. 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수원이나 수투, 또 미적분에서 근의 분리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이건 그냥 고등학교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수학 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 되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좀 자세히 설명할게. 보면 알겠지만 두근이 뭐 특정 숫자보다 크고 싶어요? 두근이 특정 숫자보다 작고 싶어요? 뭐 두근 사이에 P가 있고 싶어요? 두근이 뭐 어떤 두 개 숫자 사이에 있고 싶어요? 뭘 보고 판단하냐? 판별식과 대칭축과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의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선 판별식과 대칭축과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과연 어떤 부호를 띄어야 되는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의 조건에 맞게끔 2차 함수와 축을 그려주시고 그거에 맞는 그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없어. 판별식은 여기 있는데 판별식이나 대칭식이 없어.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그 근 사이에 특정한 상수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판별식과 대칭축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 이유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에 대해서 x의 값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플러스로 점점 커지잖아. 그럼 값이 무한대로 커져. 이 표현도 지금 쓰면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x의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값이 커지고, x의 값이 점점 작아짐에도 값이 커지니, 그럼 점점 어차피 올라가게 되니까 특정 숫자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 그래서 항상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뭐 2차 함수 최대최소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중학교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로 예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제 1번에 4번부터 문제 풀이를 한번 천천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좀 중학교는 겹쳐가지고 말이지. 자, 봐봐. 이 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
그러면 진짜 이런 것도 가능해. A 대신에 0 넣고 A 대신에 1 넣은 다음에 그 둘의 교점을 찾아. 그럼 항상 지나는 점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A 값에 관계없이 점을 지난다는 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 A가 있는 건 이거끼리 정리해요. A로 묶어주고 x 빼기 1. 그럼 A가 없는 x제곱에 마이너스 3에 심지어 y까지 넘겨가지고 A에 관한 항등식 개념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것이 0이 되고 요것이 0이 되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죠? 그 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x값이 1이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2, 그럼 y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얘는 항상 1,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근데 그놈이 꼭지점이래. 자, 2차 함수의 최고차인 개수가 1인 상황에서 지금 방금 구한 이 함수가 꼭지점이 된다는 얘기는 최고차인 개수,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되는 최고차인 개수는 결정이 되는데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니 자, 제곱의 마이너스다. 자, 요게 이제 내가 원하는 2차 함수의 식이 된다. 그래서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계속 비교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뭐야? x축과 만나는 요것이 0이 되는 그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인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1 풀마 루트의 2가 바로 내가 원하는 이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겠지? 자, 뭐 재미난 표현들이 좀 나왔어. 뭐 a까지 관계없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도 잉여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최고차인계수 양수인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럼 축과의 교점인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자, x의 개수가 2배니까 짝수 판별식인 자, b제곱에서 뒤에 이거 그냥 빼죠? 4배 하지 않습니다.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는,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보다 작다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자연수 ab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방법 없죠.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이게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다. 자, 그럼 이제 a가 1이라는 자연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b제곱이 1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만족하는 b값은 1, 2, 3 있겠네요? 근데 a값이 2다. 그럼 4거든. 넘어가면 b제곱이 8보다 작아야 돼. 그럼 b제곱이 8다 면 b는 이제 더 이상 3이 안 되니까 b는 1과 2만 있겠고, 그럼 a가 3이다. a가 3이면 9 넘어가서 자, b제곱이 3보다 작으니까 그럼 b값이 1밖에 안 되고, 근데 a값이 4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6개가 존재하게 된다. 뭐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 부정부등식이라고 해야 되나? 부정방정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a하고 b에 대한 자연수 조건이 없으면 당연히 무수히 맞는 해가 있겠지. 네 부등식 영역 빠진 거 알지? 교육과정에서 부등식 빠져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이게 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의 뭐 내부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배우긴 했잖아 얘도, 그지? 부등식 배우긴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여기 있는 점의 개수는 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노가다로 그냥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2-4번이었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 이 문제를 딱 접하는 순간 애들이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K도 있고 A도 있고. 문제 먼저 한번 읽어볼까? 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소리 연립하죠. 넘어가면 2x로 묶을게. 그럼 x제곱에 2로 묶어주면 여기가 a-1개만큼의 x고, 그럼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기 k는 0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거든. 판별식이. 그래서 a-1의 제곱에서 a제곱도 빼고 더하기 8도 하고 k도 뺀 게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a제곱 a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a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이제 1에다 9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다. 올 때는 여기까지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로 하자. 여기가 좀 이제 헷갈리는 거야. 물론 안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 하자는 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a의 함수야. a의 함수. a의 함수라는 건 a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야. 그쵸? a 값에 따라 그때 돼.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뭐야? f1. 이건 바로 그렇게 해서 a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a가 1인 상황은 뭐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f1은. f1의 의미. a가 1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 fa인데 a의 위치 지금 현재 1이 됐으니까 a가 1인 상황. 그럼 a 대신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7 빼기 k가 0보다 큰데, 자, 근데 이게 문제 순서가 좀 다르죠?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야. 그러니까 자연수 k의 개수를 fa라 하자니까 이게 좀 순서가 좀 헷갈리는 거야. fa라 하재. a의 함수야.
A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겠다는 뜻이고 그럼 F1을 구하라는 얘기는 A 대신에 L이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다시 한번 보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가 궁금한 거다. 자연수 K의 개수다.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6개니까 그러므로 F1이 얼마가 된다?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는. 나머지는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F2의 의미는 뭔데? A가 2인 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A 대신에 2 집어넣으면 5-K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럼 K 값이 5보다 작으니까 걔를 만족하는 K 개수는 4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F2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F3의 값은 2가 되게 된다. 모두 더해주시면 12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또 이래 또 고급적인 수학들을 배우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미지수가 많아서 헷갈린 거야. 미지수가 많아서. 자 4번에 4번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이건 그냥 그림으로 바로 해결해 버리는 것도 있고 뭐 식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 되니까 별 차이 사실은 없지만 그냥 한번 가보도록 할게. 첫 번째, 선생님 식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요 따위로 생겼다는 건 함수가 최고참 계수는 알 수 없지만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되는 fx의 식을 세워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하고 여기는 x가 다 같은 x니 문제에서 원하는 건 f의 x 더하기 5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 그러면 fx 더하기 x 대신에 x 더하기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5 대입하면 x 더하기 6 여기는 x 더하기 5 대입하면 x 더하기 2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x값이 궁금하니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해가 된다. 뭐 어렵지 않게 여기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군에 하면 마이너스 8이고 두 번째, 선생님, 뭘 그렇게 합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f의 x 더하기 5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y는 fx를 어떻게 평행이동한 거지? x축방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란 말이지. 그잖아? 이 함수는. 그러면은 이게 y는 fx니까, y는 fx 더하기 5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이 x축방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이 되니까, 그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5만큼 평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 이 페이지 주제인 것 같아. 식 세우지 말고 그래프의 의미로서 물론 식을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 4-2번이나 뭐 이런 문제들 보면은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게 더 유리한 문제도 있고 그냥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니네가 선택해 주시길 바래.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의 문제는 이렇게 또 해결이 간단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과 접하는데 A값에 관계없이 접한대. 그럼 니네가 보통 하는 일들이 그래. A값에 관계없이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A가 는 항등식? 그럼 A가 는 2차식과 A가 는 1차식과 A가 없는 걸로 정리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접한다. 접하는데 그것이 A값에 관계없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유진아 아까 안 준다 그랬는데 안 준다 그랬는데 지금 눈이 살살살살 감기려고 해. 그러니까 졸았다는 게 아니라 졸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중이야, 경고. 분명히 때리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열심히 눈 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접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을 먼저 갑니다. 접하는데 A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접근해줘야 돼. 일부러 낚으려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A값에 관계없이 1이라는 근을 갖는다. A값에 관계없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안녕, 성준아. 잘 잤어? 자, 접한다 했으니까 넘겨.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2a 더하기 m만큼의 x 그냥 더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하는 자, 이 방정식에 괜히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 여기 대줘야 돼. 판별식. 그래서 이제 와우 복잡한데 2a 더하기 m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 제곱도 해야 되고 더하기 4도 해야 되고 더하기 4n도 한 결과 요게 이제 0이 돼야 돼. 근데 이것이 a의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a가 항등식. a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근데 등식이니까 등식인데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것이 a가는 항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개해주면 여기 4a 제곱이랑 4a 제곱 사라져요. 끝나는 게 4am 더하기 m제곱 더하기 4 플러스 4n이 0. a가 있는 게 얘밖에 없어. 그래서 4m과 그럼 a가 없는 건 얘네들이야.
자,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 그래서 a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이 두 친구가 모두 다 0이 돼주셔야 된다. 그래서 m 값은 0이 되고 n 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더라고. m은 0이고 n은 마이너스 1이 되더라고. 이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은 정답이 나와요. 아, 어제 선생님이 또 어제 유튜브 보면서 또 추억에 잠겼어요. 그러니까 니네 이제 계약하면 레드라는 책 쓰잖아?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됐어도 그래도 작년에 내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좀 체크하려고 제가 옛날에 유튜브에 올렸던 지금 재생 목록에도 없어. 찾기도 힘들어. 쫙 옛날에 있어서 교육이랑 빠져서 지워버렸거든. 그 옛날에 했었던 그 레드 첫 단원 다항식의 연산 레드 강의를 딱 봤거든. 작년 한 이맘때쯤, 작년 한 3월 때쯤 찍었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수업 보면 지금은 카메라를 높게 달았는데 그때는 카메라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뒤통수들이 막 보여야 돼, 뒤통수가. 근데 그때 몰랐거든. 근데 걔네들을 선생님이 1년 동안 공부해서 지금 이제 걔네들이 2학년 됐잖아. 뒤통수만 봐도 알겠더라고. 쟤 누구네? 쟤 누구는지 알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막 여기 앉아있었던 애, 막 저기 앉았던 애, 막 다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알겠더라고. 다들 잘 살고 있겠지? 다들 열심히 구주별 다니고 있어요. 추억이지, 추억. 니네도 1년 후에 선생님이 딱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영상을 내가 이제 우연찮게 본 거지. 그때 성수 안녕 하면서, 그지? 늦게 왔네? 그럼 네가 나중에 보면서, 내가 전화를 지각했구나. 윤진이가 보면, 내가 절대 졸 뻔했구나. 졸다는 얘기 아니야. 졸 뻔했구나, 그지? 졸 뻔했구나. 선생님한테 뺨을 맞을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딱, 알게 되는 거지. 응? 추억이더라고. 1년 전에. 그러니까 마치 일기를 되게 오랜만에 본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예전에 썼던 일기를 본 듯한 약간 그런 느낌? 좀 나더라고. 그랬어. 어제. 자, 6번에 4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일단 먼저 볼게. 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었었는데 이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한 점의 좌표가 1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기는 이 점의 좌표인 p하고 q는 과연 얼마가 되냐. 뭐 일단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게 자, 일단 2차 함수의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 1,1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3하고 1,1을 지나는 직선식을 세우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그잖아. x값이 2개 는 동안 y값이 2개 줄었으니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고 그럼 절편은 2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에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바로 요놈과 요놈 중에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 그럼 당연히 이 함수와 이 함수를 연립해줘야 내가 원하는 저 나머지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2하고 넘기면 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0이 되니까 그럼 이에다 빼기. 그래서 x값이 이제 뭐 1인 건 내가 이미 구했고 이게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 두 좌표의 차이니까 뭐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6이 답이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도. 자,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자, 이제 넘어가서 7번 유형.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럼 솔직히 하면 x값이 이 안에가 0보다 크냐 작으냐의 기준은 뭐냐면 x의 절대값 실보다 크냐 작으냐인데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사이에 있는 경우 x가 마이너스 1과 바깥쪽에 있는 경우 그럼 그거에 대한 근의 공식을 쓰고 막 근의 분리를 쓰고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야. 솔직하게.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던 거지. 야, 넘겨봐. 그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k라 해서 그 이 방정식이 사실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과 자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건 항상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었다는 거. 그럼 얘가 세 실근을 간다 했으니까 그 이놈들의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석해봐요. 교점이 3개였으면 좋겠다. 로 해석하자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림 그릴 수 있냐? 있지.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서 원래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을 절편하는 이런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그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의 함수식을 세우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고 그 외에 있는 이 이차함수의 부분은 당연히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 부분도 x제곱 마이너스 1. 뭐 이게 이제 함수식을 구한 거야. 이 위에 있는 함수.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k값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 그럼 근의 개수가 없어요. 교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정확하게 지나, 그지? 그럼 교점 개수가 한 개겠지, 그지? 그럼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느냐? 이 함수가 정확하게 여기 있는 이 절편들을 지나가다. 그죠? 그래서 한번 만나겠지. 아니면 여기서 접하거나. 그래서 또 만나겠지. 그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겠다. 괜찮겠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점의 좌표가 이제 0,1이기 때문에 K 값이 1인 경우는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요게 문제죠, 요게. 접하는 순간.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놈이 걷어 올린 함수인 이놈과 접하는 순간. 걷어 올린 이 함수하고 접하는 순간.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X 더하기 K가 같다는 거에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도 우리 체크해 주셔야 된다. 자, 넘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X에 플러스 K에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놈에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그럼 판별식인 1 빼기 4배에 K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4분의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4분의 5와 1. 4분의 5와 1. 정답은 3번과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이 단원 저희 그 절대값 함수 그리는 거 안 배우잖아요. 아니, 경우 나눈 건데 나. 그러니까 물론 안 배우는데 그냥 나는 X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경우는 이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된 거고.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야? 뭐 절대값이 있으면 다 걷어 올리고 뭐 X가 절대값이 있으면 뭐 이렇게 복사하고 막 그런 개념은 안 배우지. 그럼 안 배우니까 함수 풀면 안 되잖아요. 왜? 아니야, 2차 함수인데 이거 중학교 때 중학생한테도 이거 내도 문제 될 건 없는데? 그지? 아니 왜 절대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하냐에 따라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지? 그거를 연결시키지만 않지. 중학교 때는 절대값의 개념 배우잖아.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하고 난다는 개념 배우지. 2차 함수 배우지. 그 결합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저 뒷부분에서만 배우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낼 수 있어. 그러니까 먼 훗날 한 몇 년 지나면 중학교에서 이거 낼 걸? 중학생들 막 이런 거 할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 니네 중딩들이 하는 거 안 했어. 점점 고등학교 있는 게 자꾸 중등으로 넘어가더라고. 더 어려운 문제 내려다 보니까 자꾸 고등학교 갖다 써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몇 년 후면 중학생들도 배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왜 이걸 배우면서 다 배웠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분명히 고등학교 과정인데 나 왜 다 배운 것 같지? 중학교에서 너무 많이 갖다 쓴 거지 뭐.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뭐 한번 요거 하고 좀 끊고 갈 텐데 8번까지. 자, 근의 분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할게. 참고로 101페이지 8번에 4번은 그 답이 잘못 나와 있어. 그 해설지에. 근데 내가 풀 거지만 정답이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요. 내가 찾았어. 답이 잘못된 걸. 어떻게 찾았게? 풀어봤지 뭐. 내가 문제를 풀었어. 근데 답하고 달라. 이상한데? 내가 틀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답에 나와 있는 풀이의 모순점을 찾아가지고 다른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내 답이 정답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 페이지 주제에 대해 설명할게요. 요거는 딴 거는 괜찮아. 그냥 여기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탑솔루션에 나와 있는 거. 딴 건 다 잉여스러운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자, 탑솔루션에 보면은 방정식의 근을 판단하는데 판별식과 댕치식과 함수값을 따진다 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이건 그냥 대표이제 8번을 풀어줄게. 여기 봐봐. 대파를 풀게, 대파. 자, 대표형 8번 문제를 그냥 한번 설명하면서 문제를 볼게.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좀 더 좀 복잡한 케이스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한 a 값의 조건을 지금 현재 물어보는 대표형 문제를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 이 실판에 있는 거 말고 그 책에는 대표형 문제 있잖아. 풀어줄게. 이거 풀고 풀 거야. 이건 좀 어려운데 바로 이거 하자면은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기 힘드니까 개념 설명 위에 대표제 풀고 그다음에 파자성 풀 거야. 자, 봐봐.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1보다 크다는 건 이 함수를 생각해야 돼. 이 함수를 내가 이제 fx라 해서 그럼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일 텐데 자, 근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들이 모두 1보다 크다라는 이런 상황의 그림이 그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를 아무리 읽어봐도 서로 다른이란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사실 허용하는 거야. 서로 다른이란 얘기 없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뭘 따지냐?
일단 근이 있어야 뭐 1보다 큰지 작은지 하니까 첫 번째 뭐 하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이거는 짝수 판별식 4 빼기 2 더하기 a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럼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일단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근이 존재하니까 근이 있기 위한 조건 먼저 생각해주고 두 번째 졸면 안 돼요. 자, 대칭축. 자, 이 함수의 대칭축을 보면 알겠지만 둘 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근데 이 함수의 대칭축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 한해선 굳이 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원래는 이 함수의 대칭축인 2가 누구보다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이 식도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x의 개수의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a가 난 부등식 하나가 나왔겠지. 이 문제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자, 세 번째. 선생님,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1보다 작은 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값이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근의 구체적인 위치를 판단할 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따진다.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얼마야? 자, 3에 4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그래야 이 방정식은 모두 1보다 큰 근을 갖게 된다. 근의 구체적인 위치를 찾는. 얘를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근의 위치가 아니라 근의 분리라고. 야, 근데 이 문제는 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해결이 되는데 8-4번 문제를 보면은 더러워. 적어도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다? 그럼 원래대로는 어떻게 하면 돼?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는 경우. 한 근만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있는 경우. 뭐 경우를 나눠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근의 구체적인 위치는 무조건 뭘로 푼다고? 그림으로 푼다며.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을 뭐라고? 얘를 fx라 한 다음에 이 fx의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봐봐. 야, 이 함수의 대칭축 얼마죠? 빨리 해. 1이지?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이 이차함수가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자, 이 바로 오른쪽에는 2와 한참 더 왼쪽에 떨어지는 마이너스 2 사이니까 이 노란색 선분과 경계를 포함하지 않죠? 교점을 갖고 싶은 거야. 그럼 대칭축이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는 건 되지, 그지? 이렇게 그려져도 되지, 그지? 두 근을 모두 가질 필요 없는 거잖아. 적어도 한 근이니까, 그지? 근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럼 요거보단 좀 높아야 되고 요거보단 낮아야 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얘보다 더 내려간다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건 기준이 뭘까요? 유진아?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0이어도 안 되고 양수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양수가 돼야지만 노란색 성분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and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결과가 양수가 돼줘야 된다. 이게 대칭축이 뭐니까? 가까운 건 의미가 없다고. 이거의 함수값만 양수면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여야 이렇게 노란색 성분과 교점을 갖게 되니까 말이지. 자, 그래서 두 가지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문제는 그래도 대칭축이 미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면 돼. 그래서 판별식 먼저 따질까? 1 빼기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은 얼마가 되냐면 5 더하기 a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바로 그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나요? 자, 일단 촬영을 한번 끊을게.